가장 먼저 챙기는 건 스마트폰. 매일 아침 인터넷 기사를 읽는 것으로 하루를 연다고 합니다. 돋보기도 없이 작은 글씨를 척척 읽어냅니다. 한국 사람이네? 러시아의 프리고진이 푸틴 대통령 직속 신임이 했던 사람인데 이게 반란을 일으켰지. 이 사람 얘기가 나오네. IT, 사회, 경제. 그러면 나는 항상 이 정치를 보거든. 100년을 넘게 살았어도 여전히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궁금하답니다. 사회 돌아가는 모든 정보를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 종일 있다시피 이거를 안 떠나, 손에서 안 떠나. 저것이 뇌 발달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면은 대부분의 행동은 이미 패턴화되어 있어서 새로운 자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은 편도체가 이게 뭐야? 하고 이제 각성이라 그러죠. 예, 뇌가 이게 받아들일 각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뉴스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뉴라는 것은 새로운 것, 새로운 정보라는 얘기잖아요. 새로운 정보는 뇌를 각성시키되 특히 편도체가 이게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재밌다 하면은 여기 더 활동 전이 액션 포텐셜이라는 것이 전기가 바짝바짝 하죠. 또 한 가지는 눈도 보지만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가락을 사용하고 눈으로 보고 가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뇌는 활성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이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 또 그렇고 내일 또 그렇겠지. 그 소리가 아니냐. 이런 거는 뇌가 전혀 숨도 못 쉬는 거예요. 뇌가 숨을 쉬려면은 새로운 것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가장 뇌과학적인 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집 근처로 산책을 나선 할아버지. 지팡이를 짚고 조심조심 걷는가 싶더니 이내 발걸음이 빨라지는데요.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때도 많답니다. 한참 걸었으니 이제는 휴식을 취할 시간. 하지만 자리에 앉아서도 부지런히 몸을 움직입니다. 박지성이가 데뷔를 나온 거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04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짱짱한 체력. 전립선 약을 먹댔는데 전립선 이거 거기서 이제는 안 먹어도 된다 끊으라고 그래서 약 끊었다고. 그러니까 이 이상 나이 들면 뭐 알 수가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꾸 하나씩 줄어가지고 이제 없어졌어. 안 먹어도 된대. 느리지만 꾸준히 해온 산책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는데요. 이제 이 어르신이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운동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 팔, 다리 그리고 이게 팔을 흔들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걷는 것은 역시 또 이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 다리 움직이고 걷는 것은 인체의 전류를 만드는 것이다.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체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기능 중에서 운동 뉴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뉴런이 모든 행동을 만들고 운동 뉴런이 작동할 때의 전전감각이라는 것은 여기 중심 잡는 거란 말이에요. 중심 잡는 감각이 발달하면은 그 뉴런 중에서 운동 뉴런이니까 근력이 같이 살아나요. 근력이 같이 살아나는데 여기서 또 이제 멋있는 장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발력이 노인은 떨어지기 때문에 지팡이를 잡고 약간 불안할 때는 지팡이도 이용하는 것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더 그걸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이분이 오른손으로 왼쪽을 탁탁 치는데 리듬이 있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똑딱, 똑딱, 똑딱 1헤르츠, 1헤르츠. 이렇게 박자와 리듬을 타면은 심장과 인체 전체 순환에도 그게 촉진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쪽도 열어와. 그리고 이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척추 신경을 중심으로 한 팔다리. 척추는 양쪽에 33개의 쌍이 있죠. 33개의 쌍이 있는데 이것을 양쪽 긋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거를 활성화시켜 주는 거예요. 저렇게 꾸준히 하시고 뇌에서는 새로운 뉴스가 계속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현장에서 마을을 다니면서 또는 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운동 뉴런을 활성화시켜 주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뭐 120살까지도 사시죠. 그보다 더 살 수도 있고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이번엔 손때 묻은 바이올린을 꺼내 드셨습니다. 연주를 하기 전 조율은 필수. 소나미나 소나시도 됐죠? 네, 만든 것 같아? 네. 정확하게 이 손이 짚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정확하지 못하면 음정이 안 맞아. 정확한 열십자 플러스 선으로 걸어야 이렇게 X형으로 그러면 안 되고 내리갈지가 이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피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의 연주 실력을 좀 볼까요? 지금 이제 바이올린 연주 같은 거는요, 할아버지도 이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기타나 다른 악기는 도레미파 솔라시도의 특정 지역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짚으면 됩니다. 근데 바이올린은 사람마다 접촉점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예. 그래서 바이올린은 정확하게 손가락이 정확한 지점을 눌러주지 않으면은 음정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뇌 발달에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활을 사용하는 것도 활은 오른팔로 이제 크게 뭐 예를 들면 대근육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른손은 손가락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뇌과학에서 다루는 바이올 악기줄 중에서 이제 피아노 같은 경우는 10손가락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제 5손가락과 한쪽에는 이제 팔을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의미겠지만은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떨림 소리가 통에 들어가서 진공 공간 속에서 울려가지고 다시 소리가 나오는데 그야말로 바이올린은 자세를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세를 잡는 것이 이제 뇌의 브로드반 영역의 2번 키네스테틱 하는 자세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세를 정확하게 잡고 거기다가 이제 균형을 잡고 이렇게 하는 거는 고도의 운동 뉴런이 활용되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대단하네. 바이올린까지 하시네. 바이올린 저게 악기 중에 또 제일 어려운 건데. 이거 너무 많이 보면 눈 나빠져. 나빠진 대로 나빠졌는데 뭐. 더 나빠진다니까 이는. 그렇다고 안 보나? 그러니까 말 안 들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땅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땅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테레비 그림이나 보지. 딸의 잔소리에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컴퓨터 앞입니다. 아흔 4살에 처음 컴퓨터를 배운 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성실하게 일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가 딸 좀 보자고 그래. 왜요? 그러니까 좀 인터뷰하자. 지금 90이 훨씬 넘었는데 컴퓨터 배워서 뭐 하려나 그래.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는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 여행 기록을 쓰려고 책을 내려고 그래서 이걸 배우려고 한다. 남들보다 속도는 느려도 의지만큼은 최고인 할아버지. 무려 5년에 걸쳐 컴퓨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예, 뇌과학의 어떤 교과서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 어르신이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정리하는 것, 이런 걸 이제 기행문 쓰는 것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일화적인 사건, 그래서 일화기억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기록하는 건데 그것이 일생으로 이어지면은 자서전적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을 아름답게 멋있게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자서전적 기억이 중요한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문자로 타이핑해서 기록에 남는 작업, 그 자서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서전을 쓰고 있는 것이 노년의 장수 비결의 거의 으뜸 가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어르신이 지금 일종의 자서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하나씩 정리를 하는데 특히 자서전은 과거를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고 또 그 감정을 느껴가면서 이걸 글을 쓰기 때문에 자서전을 기록하는 것은 어른의 건강에 최고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장 편도 3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여행.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 긴 시간을 보낼까요? 남들에겐 지루한 여행길도 할아버지에게는 신나는 여정입니다. 블루투스 헤드폰을 끼고 집중해보는 것은 바로 본인의 연주 영상. 이건 몇 세 때 하신 거예요? 113세 때 대단하세요. 시민생활도 이렇게 잘하시네. 뭐하려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내릴 시간. 예, 이 어른이 진짜 멋있네요. 이제 여행 중에 자칫 지루해지면은 졸리거나 이렇게 해서 기력이 약간 다운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시간을 이제 영상을 보는데 영상 중에서도 자기가 바이올린 연주했던 걸 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했던 자기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보통 메타인지 기능이라 그래요. 그래서 메타인지 기능은 뇌를 발달시키는데 최고의 비결이 메타인지라 그러죠. 그래서 인간은 메타인지를 통해서 창의적인 그런 능력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일인데 이 어르신이 정말 자신이 했던 것을 다시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은 정말 메타인지를 작동시키는 그런 원리를 알고 계시는구나, 활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할아버지. 104세 나이에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 게 쉽진 않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혼자 해내는 것이 할아버지의 신념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아들은 묵묵히 곁을 지킬 뿐이죠. 아이고. 아들이 농사지은 과일의 맛은 어떨까요? 어때요? 맛있어요? 그래도 맛을 있네. 맛은 들었죠? 맛이 들었네. 그늘이 져가지고 뭐 제대로 되는지야. 내가 있어야 제대로 돼 좀. 그렇게 손질을 자꾸 해야 되고 거름도 자꾸 줘야 되고 뭐야 내가 있어야 제대로 되지. 일단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원예 치료
치료라는 용어도 쓰는데 요즘 와가지고는 농업 치료라는 그런 것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기의 추억과 자기가 작업을 했던 그런 그 일터 또는 그 농장이나 나무에 직접 이제 거름을 어떻게 주고 나무를 어떻게 관리를 했는 그런 것들이 그 현장에 과일을 따고 열매를 거둘 때에 머릿속에 그 스토리가 다 작동이 되는 겁니다. 남의 농장에 가갖고 음식만 간단히 과일 먹는 거하고는 전혀 틀리죠. 자기가 만든 농장, 자기가 가꾸었던 그 과일 유실수,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성취감, 그 열매를 자기가 따먹는 것은 단순한 그 열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섭취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정신적인 그런 그 자긍심도 있고 또 그리고 만족감, 성취감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정말 건강에 좋죠. 그래서 시골에 있는 분들이 애써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 오래 사시는 분들은 바로 저런 그 효과, 저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빨리 가면 여자들이 그 빨래 누구 해줘요? 그러거든. 그렇게 며느리가 한다고 그랬거든. 사실은 이 수고는 내 딸이 하는 거예요. 자식 중에서 제일 고맙다. 그동안 많이 수고했다. 넌 내가 효녀로 생각하니 너 고마운 걸 나는 잊지 않는다. 내가 죽어서도 너한테 고마운 점을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예. 이 어르신은 정말 복이 많으시네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할머니에게 효도하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형님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걸 보고 이제 자랐는데, 남자가 효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따님이 이렇게 효도를 하는 데는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아빠는 딸에 대한 그 남다른 정이 또 있죠. 그리고 결혼을 해가지고 좀 이별했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는 뭐 늘 같이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며느리는 어디까지나 그 살아온 환경에 공감대가 약하기 때문에 며느리는 좀 이질감이 아무래도 있고, 근데 이 어른은 며느리에 대한 배려심까지 있는 거예요. 딸이 다 해줬지만 며느리가 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딸이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수하는 분들 중에는 결국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와 딸은, 아버지는 남자고 딸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성 간의 가족이 함께 지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부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장수한 경우는 이제 부인은 먼저 이제 사별했겠지만은, 그거를 부인을 대신해서 딸이 해준다는 거는요, 부인이 해주는 것보다 딸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건 뭐, 그래서 따님이 이렇게 효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어르신은 정말 장수를 행복하게 하는, 장수하면서도 어려움만, 여기는 따님이 이렇게 효도한다는 거는 이거는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행복. 예. 그래서 딸과 아버지의 정서는 굉장히 그 어떤 순도로 치면은 99.9% 금과 같이 그 좋은 그런 이제 인간의 관계 중에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그런 두 분의 관계 속에서 장수라는 멋진 이런 그 업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